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수교가 이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 우리 시각으로는 밤 10시가 넘어 쿠바와의 전격 수교가 발표됐습니다. 형식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이란 외교적 용어인데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 공식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합의에 이르는 겁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고 이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 수교국 시리아만 남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불과 145km 떨어진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의 형제국으로도 불리는데 인구 약 1,100만 명,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14,000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쿠바 정부도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쿠바 외교부는 쿠바 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와 영사관계가 수립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는 그동안 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알려졌는데 수교 과정에서 방해는 없었습니까? 쿠바는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우리와의 관계 단절됐습니다. 반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형제국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오면서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알리지 않고 수교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양국은 북한의 반발, 방해 공작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고 그 이후 꾸준한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수교 이후에는 이제 공관 개설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쿠바와의 이번 수교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한 미 수교국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물론 앞으로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발표였습니다. 한국 시각 밤 10시 유엔 대표부 채널을 통해 쿠바와의 전격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식은 외교 공식 문서를 주고받아 합의에 이르는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고 이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 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미국 최남단에서 145km 떨어진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인구 약 1,100만 명,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14,000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쿠바 외교부도 쿠바 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외교와 영사관계가 수립됐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반발과 방해 공작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오면서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며 북한과 쿠바 간 긴밀한 관계 속 합의, 중요한 사업관계 구축 등 수교 배경을 설명하면서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예고 없이 깜짝 수교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외교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한국에게는 20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과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점에서 1990년대 북방 외교 이후 최대 외교 성과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네. 비록 정식 수교를 맺기는 전이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연간 약 14,0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또 쿠바 현지에는 한류 팬클럽 아르코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 인식 확산이 수교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분석입니다. 뭐 해밍웨이도 있었고 체게바라도 오래 있었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 그러면은 대사관이 바로 지어지고 이렇게 조치들이 이어질까요? 네, 우선 수교 전에 쿠바를 방문하려는 한국인들 또는 한국에 있는 쿠바인들이 모두 불편한 점이 많았어서 그랬겠죠. 조금 조치를 이제 상호 협력하에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쿠바 소수의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비자를 연장한다든지 여권을 갱신한다든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외교부는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 공간 개설 등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 멕시코 대사관이 쿠바 관련 업무까지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쿠바에 마음껏 쉽게 여행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쿠바 여행이 조금 계속 지금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최근 유명 여행 유튜버들도 쿠바 여행을 소개하기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쿠바는 정말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앞으로 쿠바 여행을 계획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21년 1월부터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기 때문에 쿠바를 방문한 뒤 미국을 여행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쿠바를 다녀오게 되면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제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90일 무비자 여행 이게 없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